안녕하세요. 언박싱 유튜버 궁금하기입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가난을 탈출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당장에 가난해지는 길을 선택했던 궁금하기는 이제 조금씩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3년 동안 빨았었던 장갑을 처음으로 바꿀 때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죠. 14 시리즈부터 박살내기 시작했으니까 몇 회 만에 성공한 거지? 아무튼 제가 스마트폰의 내구성을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 이유는 케이스, 강화유리 리뷰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생폰 사용의 시대를 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작년에 아이폰 15 프로를 리뷰하고 난 뒤 후면 유리의 내구성이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단순히 리뷰하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려울 것 같아 직접 1년 동안 생폰으로 사용해봤습니다. 상단과 하단에 발생한 깊은 스크래치는 지푸라기 같은 돗자리에 내려놓다가 발생했고, 여기 있는 하트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 뒷면 부분의 유리 파손은 몽기로 툭 치니 부서진 부분도 있었지만 다른 부분의 유리 파손은 20cm 정도 높이에서 아스팔트에 떨어지면서 발생한 부분이었습니다. 스크래치야 그러려니 하고 평소처럼 사용할 수 있었지만 탕후루처럼 박살난 폰은 그러려니 하고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폰의 시대는 아직 멀었다 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광고받은 덕분에 하나 더 구매해서 다시 1년 동안 사용해볼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친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지켜보는 것도 궁금하기 영상을 시청하는 또 다른 재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15%는 어떡하냐고요? 그동안 고생했으니 더 좋은 주인 만나 행복하기를 바라야겠죠? 그래서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아이폰 16 프로인데요. 언제나처럼 박스를 뜯어보기도 전에 논란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더욱 튼튼해졌다는 2세대 세라믹 실드는 여전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충분하다는 마음이었습니다. A18칩을 사용하고 내부 열관리 설계를 개선하면서 성능 유지력도 향상시켰다고 하는데요. 전작과 과연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지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되더라고요. 무게는 200g으로 전작에서 18g 가벼워지고 다시 또 11g 늘어난 무게는 나중에 또 가벼워졌다는 거 자랑할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는 브랜드의 마음이 표현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느낌. 두께를 확인해보면 본체 카메라 섬 두께는 동일하지만 렌즈 두께만 미묘하게 높아진 모습과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동일한 것을 통해 애플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디자인은 삼성이 추구하는 그것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모델에서는 크기도 전작 대비 0.2인치 증가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커졌는지 확인해보니 가로 약 1mm, 세로 약 3mm 더 증가했고 베젤 두께는 0.3mm 정도 얇아졌더라고요. 다음으로 달라진 부분은 티타늄 프레임의 표면이었는데요. 경도는 4번이었습니다. 전작은 살짝 거친 느낌으로 처리되어 있는 데 비해 이번 모델은 조금 더 매끈하게 변경되었는데요. 매끈하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경도 4번에서 티가 잘 나지 않던 전작에 비해 조금 더 쉽게 티가 나게 되는 것 같다는 느낌. 그렇다고 해도 티가 많이 나는 정도는 아니고 소재 자체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럼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던 혁신은 이번 모델에 새로운 유리를 탑재했다는 부분이었는데요. 모서리 곡면과 같은 전체적인 외형은 전작과 동일하지만 더욱 튼튼해진 유리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튼튼해졌다는 건 파손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인데요. 생폰 사용 시대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궁금하기에게 무엇보다 희소식이 아닐 수 없기에 이전 15 프로와 같이 뜬금없이 박살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스마트폰은 깨지더라도 보안이 깨져서는 안 되겠죠? 서프샤크 VPN은 사용자의 인터넷 활동을 암호화하여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프라이버시가 깨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보안으로부터 취약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에 접속하더라도 더 이상 해킹으로부터 불안해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죠. 전 세계 100개국 자유롭게 나라 위치 변경이 가능하고 3200개 이상 서버를 보유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제한되어 있는 사이트 접속도 가능하고요. 사용자의 위치를 해외로 이동시켜주고 빠른 속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볼 수 없던 원하는 컨텐츠를 끊김없이 시청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개월 가입 기준 한 달에 커피 한 잔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무제한 기기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의 가입만으로 모든 기기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서프샤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장점이라 볼 수 있는데요.
궁금하게와 함께라면 4개월 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거나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서프샤크를 4개월 더 이용해보세요. 서프샤크 VPN. 이번 16 프로의 가장 큰 혁신은 역시 카메라 조작 버튼인데요. 경로는 4번이었습니다. 이게 버튼 위치 가지고도 이야기가 많던데 솔직히 눌러야 할 곳이 없으니까 살짝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신박. 며칠 사용하면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촬영하다 보니 손이 안쪽으로 들어가며 잡아주는 안정감이 크게 달랐기 때문에 굳이 어색한 위치로 설계했던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이번 시리즈의 가장 큰 이슈, 카메라 렌즈의 반사방지 코팅은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고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조금 혼란스러운 마음이었는데요. 빛을 비추어서 확인해보면 뭐랄까 코팅 비스무리한 게 처리되어 있긴 하달까? 15%와 16%는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13 일반 모델과 비교해보면 고스트 현상은 큰 차이가 없는 데 비해 빛 주변에 동그란 띠를 나타내는 플레어 현상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강한 빛에서 무지개를 띠는 현상은 AR 코팅 처리된 코닝의 렌즈 강화 1위를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걸 보면 작년 15 시리즈 발표에서 이야기했던 새로운 나노 코팅이라는 게 어쩌면 AR 코팅을 의미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발열 테스트. 이번 시리즈는 A18칩을 탑재해서 성능이 더욱 높아지고 전력 효율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발열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스마트폰을 과부하시킨 상태에서 확인해보니 더 높은 성능을 유지하고 성능 감소 곡선이 조금 더 완만해진 걸 보니 발열 관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는데 신기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디스플레이에서 발생하는 최고 온도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뒷면의 온도 변화도 확인해 봤는데요. 최고 온도가 낮아졌고 온도가 쉽게 분산되지 않던 전작 대비 조금 더 넓게 분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온도가 낮다는 건 열을 배출하는 방식이 디스플레이에서 후면으로 집중되도록 변경되었다는 건데요. 어떤 방식으로 변경된 건지는 이따가 자세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전 속도도 확인해봤는데요. 5에서 95% 구간을 확인했을 때 충전이 완료되는 시간은 약 1시간 15분으로 전작보다 3분가량 늘어났고 배터리 용량이 약 10% 늘어났다는 걸 고려한다면 충전 속도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 큰 차이가 있었던 부분으로는 9V로 공급되던 전작과는 다르게 15V로 변경되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변경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선 충전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는 기대감은 살짝 내려놓아도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25W 출력의 맥세이프 충전은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다음 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되었다는 2세대 세라믹 실드는 경도 6번에서 미세 스크래치가 발생하고 높은 경도에서 더욱 쉽게 스크래치가 발생하는 모습으로 스크래치 내성은 전작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었는데요. 조금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 전작 세라믹 실드와 비교해보니 높은 경도에서 파이는 모습이나 낮은 경도에서 스크래치가 발생하는 모습 모두 미묘한 차이 정도는 있어 보인다는 느낌이었지만 크게 체감될 정도의 차이는 아니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크게 체감된다고 느꼈던 부분은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었는데요. 두드려봤을 때 내부에 빈 공간이 느껴지던 전작과는 다르게 뭔가 좀 채워져 있는 것 같다는 느낌. 이건 경도 테스터를 떨어뜨려 보는 것으로 비교가 가능했습니다. 촬영 버튼 누르는 걸 깜빡하고 열심히 긁었던 렌즈 유리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렌즈 유리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부숴보겠습니다. 스크래치 내성에서 차이가 없었던 2세대 세라믹 실드는 과연 얼마나 튼튼해졌을까요? 처음 파손된 수치는 467N, 전작과 비교했을 때 최대 파손 수치는 유사하고 가장 낮은 수치에서 파손된 것 역시 유사한 모습으로
딱히 더 튼튼해졌다는 느낌은 아니었는데요. 2세대 유리가 튼튼해졌다는 건 모서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대 수치 454N, 전작 최대 수치와 비교했을 때 약 1.35배 정도 증가했고 가장 낮게 파손된 수치는 267N, 전작 대비 약 1.46배 정도 높은 수치에서 파손되는 모습으로 생폰의 시대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전작 탕후루 에디션을 연상케 했던 후면 유리는 모서리 파손 수치로만 놓고 본다면 더 튼튼한 유리라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었고 가장 낮은 수치에서 파손되는 정도는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렌즈는 이미 긁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은 아니었지만 충격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상단 렌즈가 가장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전면 디스플레이는 유리가 변경되며 모서리가 체감되게 튼튼해졌고 후면 유리 파손에서 최대 수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가장 낮은 수치가 증가되었다는 점과 특히 전작에서 후면 티타늄 프레임과 맞물리는 부분에서 쉽게 파손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내부 설계를 개선하며 탕후루 현상을 줄여준 것 같다는 느낌인데요.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끔살은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아이폰 17을 리뷰할 때쯤 이 친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굉장히 기대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분해는 언박싱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품을 리뷰하며 발생하는 여러가지 의문점들 중 분해해야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디스플레이를 조심스럽게 분리해보면 바로 맞이해주던 전작과는 다르게 꽁꽁 감추어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나사를 하나하나 분해해가며 작은 부품들의 용도에 물음표를 띄우고 나서야 이번 시리즈부터는 뒷판을 제거하도록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차) 출시국이라고 할지라도 분해하기 전 여러가지 테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분해가 시작될 때쯤이면 이미 많은 전문가분들이 분해를 마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영상을 참고하지 않는 이유는 분해라는 게 언박싱에서 가장 즐거운 부분인데 미리 보게 되면 스포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기 때문입니다. 분해가 완료되었으니 전작과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확인해봤는데요. 가장 눈에 띄게 변경된 부분은 역시 티타늄 프레임으로 후면으로 닿게 되어 맥세이프 충전부가 뚫려있고 충전부의 그라파이트를 중심으로 주변에 알루미늄을 접합시켜 열을 분산시키도록 만들었던 전작 티타늄 프레임과는 다르게 디스플레이 쪽으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전체 티타늄으로 변경된 모습. 따로 제작된 후면 프레임은 새로운 방열 기술이라는 그래핀 시트를 부착해서 열을 분산시키는 구조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하단이 채워져 있다고 느껴졌던 이유는 진짜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열을 분산시키기 위해 동일하게 그래핀 시트가 부착되어 있지만 칩셋에서 발생하는 열이 티타늄 프레임을 한번 거쳐가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열 배출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크게 변경된 부분은 배터리였는데요. 경로는 4번, 이전 배터리는 2번으로 알루미늄 프레임을 이용해서 열을 더 쉽게 분산할 수 있도록 강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 높아진 용량, 방열 설계 변화와 함께 높아진 무게를 바라보며 열 전도율이 낮다는 티타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볍다는 장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달라진 부분은 렌즈 부분이었는데요. 다른 부분은 동일하지만 더 쩌는 망원 렌즈를 탑재했고 후면 유리보다는 더 튼튼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시리즈의 가장 큰 혁신, 카메라 버튼도 확인해봤는데요. 깨지는 걸 보니 유리 같은 소재를 사용한 것 같다는 느낌. 유리 같은 물질을 제거해보니 내부에는 터치를 감지하는 구리선이 있었고 뒷면에는 누르는 걸 감지하고 진동하는 센서가 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모서리가 더욱 튼튼해진 2세대 세라믹 실드였는데요. 두께는 전작과 유사한 걸 보니 소재나 강화 방식이 개선된 것 같다는 느낌. 후면 유리도 2세대 세라믹 실드를 탑재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두꺼워진 방열 설계로 미세하게 얇아진 후면 유리 두께가 조금 더 약해지게 된 원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시리즈부터 25W 무선 충전이 가능하다는 맥세이프 충전의 무선 충전 코일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봤는데요. 충전 속도는 무려 66%나 상승했는데 충전 코일이 동일하다는 건 굉장히 신기하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결론. 새롭게 변경되었다는 아이폰 16 프로에 탑재된 2세대 세라믹 실드는 분명 유리가 튼튼해진 건 맞는데 뭐랄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 개선되었다는 방열 설계는 디스플레이 방열이 너프먹은 것 같아 조금 아쉽다는 마음이지만 성능 향상과 함께 실사용 시 느껴지는 발열감은 줄어들 것 같다는 느낌. 더욱 빨라졌다는 충전 속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15V로 변경된 전압과 25W 맥세이프 충전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 앞으로 천천히 알아가 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 리뷰하며 배워가는 성장형 유튜버 궁금하기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